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조선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조선주 최근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상 최대 수주다 이런 소식을 접한 것 같은데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이 됐네요. 맞아요. 네, 이게 적자가 원인이 지속이 어디 되는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주를 받아서 설계, 건조, 인도까지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수주 좋다 계속 얘기가 나와도 그게 바로바로 수주로 연결이 되면서 실적까지 재무제표에 완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미리미리 수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부가가치 선들이 언제부터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나. 이게 2020년 하반기부터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2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국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선박의 비중들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실제 수주에서 인도까지 이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의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조선사들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 이런 쪽들도 2분기에 2,400에서 2,500억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원가입니다. 전부 다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중에서도 조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가 비중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후판입니다. 이 후판이 2020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톤당 60만 원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21년 들어와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0만 원, 40만 원 올랐고요. 이번 연도 들어와서도 상반기에 또 10만 원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톤당 60만 원 하던 게 12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2배가 올랐네요. 예, 엄청난 원가 부담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약 금액은 그대로일 맞아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근데 원가 부담이 2배로 그렇죠. 늘었으니 적자를 볼만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비용들을 제외를 했을 때에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익분기점까지 2분기 실적이 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실적들을 볼 때는 이 일회성 비용이 과연 어떻게 제거되어져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1년부터 수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하반기에도 인도되는 선박들이 많아질 거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점점 더 인도되는 선박들이 많아지면서 그게 실제로 재무제표에 반영될 시간들이 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재무제표의 실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원가 절감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회성 비용, 후판 가격의 인상이 가장 컸다라고 보여요. 네. 2020년 하반기 대비했을 때 2배 수준이 된 거거든요. 플러스 60만 원 톤당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물가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투기적으로 들어왔던 인플레성에 대한 투기 자금들이 빠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원자재라던가 식료품 이런 단에서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었던 원자재와 식료품 이런 쪽들이 적게는 한 20에서 많게는 50%가 넘게까지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상황들에서 과연 철강사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었던 후판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지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제철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얘기가 조선 후판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꺾이고 있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철강, 후판 쪽 관련해서도 가격 인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원가 비중을 덜고 갈 수 있는 지금 가뜩이나 인도되는 선박의 척수가 많아지면서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여기에서 원가 비중까지 낮춰갈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선주에게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후판 가격 인하 등 원가 절감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조선주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수주 현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수주 3사, 국내 3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7개월 만에 수주 목표치 거의 90%를
10%를 평균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네, 것 이거 같아요. 보십시오. 수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수준은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좋다 얘기는 나오는데 그걸 투자자들이 어느 때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결국에는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는 2020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에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가 나온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재무제표로 반영이 될 시기가 이제 하반기부터 다가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지금 3사가 한 2.5년치 이상의 수주 일감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 쪽으로 많이 속하다 보니까 수익성도 같이 동반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조선업이 장기 불황이었어요. 그때는 저가 수주가 좀 만연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후판 가격 인상되면서 수익성까지 같이 악화되면서 굉장히 양쪽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보게 되면은 상반기 기준으로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가 전체 선박에서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를 또 차지했어요. 네. 그만큼 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몰리고 있는데 그런 혜택들을 우리나라의 조선 3사를 비롯해서 선박을 구조하는 이제 조선사들이 큰 폭으로 받고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친환경 선박의 발주가 느는 것은 아무래도 이 기자재 업종에도 좀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기자재도 당연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일단 제가 먼저 봤던 거는 조선보다는 사실 좀 기자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이라던가 이런 쪽들, 태광 이런 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친환경 선박의 수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 시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쪽에서 올해 말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자, 감축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쪽에서도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NG 쪽 관련해서 투자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될 지금 이제 인프라 법안도 좀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신규 에너지원 그리고 좀 친환경 에너지원의 수요를 폭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은 LNG 운반선용 본행제 관련된 업체들, 말씀드렸던 한국카본, 그거 외에도 동성화인텍 같은 또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태광이라던가 성광밴드 이런 쪽 LNG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배관, 피팅, 이음새 이런 쪽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LNG선의 발주가 느는 것은 뭐 탄소 중립도 바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본행제 업체, 배관 업체 이런 업체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 관심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기자재 쪽도 좋기는 한데요. 일단 이게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기 직전 이런 부분들은 소폭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주가에 크게 반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이 조금 시장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올라서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중공업입니다. 일단은 목표치에 한국조선해양 모기업이 100% 이상을 벌써 7개월 만에 달성을 했어요. 그만큼 수주 실적은 상당히 3사 중에서도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1만 원대 가격에서 쌍바닥이 예쁘게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실적 기대감 반영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사실. 네, 러시아 어떤 쪽, 리스크입니까? 네, 러시아 쪽에 네. 약간 수주량이나 이런 것들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러우 사태가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 리스크가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자유롭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3분기에 영업이익도 말씀드렸던 대로 소폭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4분기에는 그 영업이익 폭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4분기 재무제표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5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내후년에는 지금 1조 원 가까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할 때 매수 가격은 12만 원대에서부터 현재가까지 조금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5만 원. 그 돌파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0만 원까지 목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업종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탑픽으로 현대중공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